B에서의 자작곡이 가요계를 뒤흔들었다. 단순히 어린 트로트 신동으로 알려졌던 그녀가 12살의 나이에 작곡한 이 곡은 단지 멜로디가 아닌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감정과 이야기를 담고 있다. 이는 작곡가 윤명선을 3번이나 울게 만들며 그를 감동의 소용돌이에 빠뜨렸다. 많은 사람들이 이 어린 나이가 어떻게 이런 깊이를 표현할 수 있나라며 경악을 금치 못했다. 윤명선이 그녀의 곡을 처음 들었을 때부터 가슴이 먹먹해졌다고 고백했다. B에서가 표현한 감정은 단순히 아름다운 멜로디 이상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경험한 감정들을 고스란히 가사에 담아내며 듣는 이들의 마음을 울렸다. 윤명선이 눈물을 처음 흘린 이유는 곡을 들을 때 느꼈던 진솔한 감정 때문이었다. 12살에 불과한 B에서가 표현해낸 감정은 놀라울 정도로 진실했고, 이를 들은 윤명선조차도 깊은 울림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가사는 단순한 슬픔이나 기쁨이 아닌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감정이 교차하며 듣는 이를 강하게 사로잡는다. 윤명선은 그녀의 가사에서 평범한 이야기 속에 숨겨진 아픔과 고통을 발견했을 때 두 번째 눈물을 흘렸다. B에서의 곡은 처음 들으면 사랑이나 이별을 노래하는 듯 보였지만 그 이면에는 전혀 다른 메시지가 숨어 있었다. 특히 내일이 오지 않을 것만 같은 밤, 그러나 나는 그 밤을 넘어섰다라는 가사는 윤명선의 가슴에 깊게 박혀버렸다. 어린 나이에 이런 감정을 느낄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과 동시에 그녀가 표현한 그 감정의 깊이는 너무나도 경이로웠다. B에서의 가사는 단순한 이야기 이상의 무언가가 있다. 윤명선은 그녀의 곡을 들으며 이 작은 아이가 단순히 트로트 신동이 아닌 진정한 예술가로 성장하고 있음을 확신했다. 윤명선은 그녀가 앞으로 어떤 음악을 만들어낼지 상상조차 할 수 없다며 그녀의 무한한 잠재력을 강조했다. B에서는 이미 자신만의 음악적 색깔을 구축해 나가고 있으며 앞으로 그녀의 음악이 어떤 방식으로 진화할지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 커지고 있다. B에서의 자작곡은 그저 감동적인 곡이 아니다. 그녀가 담아낸 감정의 진정성과 가사 속 숨겨진 의미는 음악을 넘어서는 큰 파장을 일으켰다. 가요계는 물론 일반 대중들도 그녀의 음악을 통해 깊은 감동을 느끼고 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곡에 벌어들이는 로열티의 규모다. 음악 전문가들은 그녀의 자작곡이 감성적 가치 외에도 상업적 잠재력이 매우 크다고 평가하며 앞으로 B에서가 이 곡으로 얻을 로열티는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이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 곡이 다양한 매체와 광고에서 사용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그녀의 경제적 성공 또한 가시화되고 있다. B에서의 곡이 발표된 후 그 가사에 숨겨진 의미가 하나둘씩 드러나면서 더 큰 주목을 받고 있다. 많은 팬들과 대중들은 어떻게 이렇게 어린 아이가 이 정도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지? 라며 경이로워하고 있다. 특히 이 곡이 상업적으로도 큰 성공을 거두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그녀는 이제 단순한 트로트 신동을 넘어 가요계의 신성으로 떠오르고 있다. 윤명선이 세 번째로 눈물을 흘린 순간은 바로 그녀의 미래를 떠올릴 때였다. B에서는 이미 자신만의 독특한 음악적 색깔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의 B에서의 인생 뒤에는 무대의 화려함과는 전혀 다른 숨겨진 충격적 가족사가 있다. 최근 드러난 그녀와 생모의 치열한 대화는 그동안 감춰졌던 깊은 갈등과 긴장감을 여과 없이 드러냈다. 무려 5년 동안 연락조차 없었던 두 사람. 그들의 만남은 단순한 재회가 아니었다.
그 안에는 풀리지 않은 감정과 오랜 상처가 가득 차 있었고, 특히나 생모의 도발적인 요구는 빈에서를 충격에 빠뜨렸다. 생모가 갑자기 나타나 그녀에게 500만 원을 요구하는 것으로 시작된 이 대화는 단순한 금전적 요구가 아니었다. 생모는 자신이 빈에서의 인생에서 완전히 사라지는 조건으로 500만 원을 달라고 했지만 그 말 속엔 더 큰 야망이 숨겨져 있었다. 사실 그녀는 겉으로는 500만 원을 요구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무려 1억 원짜리 아파트를 원하고 있었다. 왜냐하면 그녀는 빈에서가 성공하며 쌓아온 재산을 바라보며 자신이 그에 합당한 보상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믿었던 것이다. 500만 원? 그 돈으로 내가 떠나길 바라는 거야? 생모는 그녀의 말투에 협박의 기운을 담아 던졌다. 하지만 빈에서에게는 생모의 이러한 요구가 너무도 충격적이었다. 이미 5년 동안 끊어진 관계였고 어린 시절부터 겪어온 생모와의 갈등은 그녀의 마음에 깊은 상처로 남아있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생모가 나타나 돈을 요구하다니 빈에서에게는 모든 감정이 복잡하게 얽혀오르기 시작했다. 왜 이제 와서 이런 요구를 하시나요? 5년 동안 찾지도 않으셨잖아요. 이제 와서 돈이 필요하신가요? 빈에서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지만 생모는 여전히 당당한 태도를 잃지 않았다. 그녀는 돈이 필요하다며 돌아왔지만 사실 그녀의 진짜 목적은 훨씬 더 큰 것이었다. 빈에서가 자신의 생모로서 받아야 할 최소한의 대가로 2억 원짜리 아파트를 요구하고 있었던 것이다. 내가 널 낳지 않았다면 너는 존재할 수 없었어. 그 사실을 잊지 말아야지. 그녀의 말은 빈에서의 가슴을 찔렀다. 빈에서는 그동안 무대에서 항상 밝고 활기찬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그 이면에는 이처럼 해결되지 않은 복잡한 가족 문제가 자리 잡고 있었다. 생모는 빈에서가 성공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그 속에 숨어있던 욕심을 키워왔던 것이다. 500만 원은 단지 그녀가 빈에서에게 접근하기 위한 핑계였을 뿐이고 실제로는 더 큰 금액을 기대하고 있었다. 생모는 그녀에게 난 단순히 500만 원을 받고 사라질 사람이 아니야. 너의 인생에 깊이 관여할 자격이 있어. 나에게 더 큰 것을 원해. 라고 말했다. 이 말은 빈에서를 다시 한번 큰 혼란 속으로 몰아넣었다. 왜 그렇게까지 요구하시는 거죠? 제가 당신에게 빚이라도 있나요? 빈에서의 물음에 생모는 한숨을 쉬며 자신이 그녀의 삶에서 필요했던 존재임을 강조했다. 비록 키우지 않았더라도 생모라는 사실만으로 그녀는 빈에서가 자신에게 당연히 빚진 게 있다고 믿고 있었다. 빈에서는 이런 생모의 태도에 크게 충격을 받았고 오랜만에 돌아온 생모가 돈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혼란스러움과 분노가 밀려왔다. 이 대화에서 빈에서가 느낀 감정은 단순히 금전적 갈등을 넘어서 오랜 시간 쌓여온 상처와 배신감이었다. 빈에서는 생모가 자신에게 물질적으로나 감정적으로 아무것도 해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녀의 인생에 관여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생모의 요구가 이해되지 않았다. 생모는 그녀에게 자신이 사라지는 조건으로 500만 원을 요구했지만 속내는 훨씬 더 거대하고 복잡한 욕심이 숨어 있었다. 제가 성공한 건 제 노력 덕분이에요. 당신 없이도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데 왜 이제 와서 그런 요구를 하시는 거죠? 빈에서는 생모의 요구에 대해 곤란함과 분노가 뒤섞인 감정을 느꼈다. 생모는 자신이 비록 그녀를 키우진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빈에서의 인생에서 큰 역할을 했다고 믿고 있었다. 그녀의 이러한 태도는 빈에서를 더 깊은 혼란에 빠뜨렸다.
그들의 대화가 길어질수록 빈에서의 감정은 더욱 복잡해졌다. 한편으로는 생모에게 느낀 배신감과 상처가 깊이 자리 잡고 있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생모가 여전히 자신에게 무언가를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이 더욱 고통스러웠다. 결국 빈에서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제 인생을 당신 없이 살아왔어요. 그리고 이제는 제 삶을 제가 책임질 거예요. 돈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는 없어요. 빈에서의 이러한 반응에도 불구하고 생모는 여전히 2억 원짜리 아파트를 요구하며 그녀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했다. 빈에서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겠다는 결심을 굳히고 생모의 요구에 응하지 않기로 했다. 그녀의 인생에서 무조건적인 관계를 유지해야 할 의무는 없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빈에서와 생모의 대화는 결국 서로에게 깊은 상처만 남긴 채 마무리되었고, 생모는 다시 그녀의 삶에서 사라지기로 결정했다. 빈에서에게 이번 사건은 단순한 금전적 문제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 사건을 통해 가족과의 관계에서도 모든 것을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님을 깨닫게 되었다. 이번 사건은 그녀에게 있어 삶의 중요한 교훈을 남긴 셈.